여러분, 2023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만 42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5조 8천억 원이 넘는 돈이 한 군데에 쓰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돈일까요? 무슨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는 돈? 아니면 블록버스터 영화 제작비? 아닙니다. 이 천문학적인 돈은 전부 로비에 쓰였습니다. 로비. 뉴스에서 가끔 들어는 봤는데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죠? 미국의 정책이 만들어지는 방식에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로비라는 개임의 정체. 오늘 완전히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이 보이지 않는 손의 비밀을 알게 될 경제적 지혜를 얻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누르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경제적 통찰력을 키우는 첫걸음이니까요. 자, 이야기의 시작을 위해 미국 학교 급식판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에는 거의 무조건 우유가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맞죠? 그런데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사실은 철저하게 설계된 결과라는 사실 아셨나요? 미국에서 우유는 1940년대부터 국가학교 급식 프로그램의 필수 구성 요소였습니다. 놀랍게도 이건 아이들의 건강과는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우유가 아이들 건강에 좋다는 엄청난 홍보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해로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꽤 많습니다. 유럽과 달리 미국인들의 절반 이상이 유당불내증을 겪고 있고 16세 미만 미국 아이들에게 가장 흔한 식품 알레르기 유발원인 중 하나가 바로 우유입니다. 심지어 일부 연구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암, 당뇨, 비만의 위험을 높일 수도 있다고 해요. 아니, 그런데 왜 우유는 여전히 학교 급식 메뉴에서 빠지지 않는 걸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로비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국적인 삶의 상징처럼 여기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자연스럽게 생겨난 게 아니라 거대 기업들의 막대한 로비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거대 기업들이 정책에 이렇게까지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대체 이게 아직도 불법이 아닌 걸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분해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뇌물과 로비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뇌물은 특정 결과를 얻기 위해 권력을 직접 돈으로 사는 행위입니다. 노골적이고 불법이죠. 반면에 로비는 권력에 영향을 미치려는 노력입니다. 뇌물처럼 직접적이지 않아요. 로비스트는 공무원에게 결정을 바꿔달라고 돈을 찔러주는 게 아닙니다. 대신 자신이 대표하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 법률, 규제, 정책의 틀을 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로비스트는 특정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구 보고서를 만들도록 자금을 지원하거나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대규모 미디어 캠페인을 벌여서 정치인의 생각을 바꾸려고 시도합니다. 직접 돈을 줄 수는 없지만 그 정치인의 다음 선거 캠페인에 거액의 정치 후원금을 기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슬쩍 암시하거나 남역을 줄 수는 있죠. 미묘한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뇌물은 이거 받고 이 법안 막아줘라면 로비는 우리 입장을 대변해 주시면 다음 선거 때 의원님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같은 뉘앙스인 거죠. 목표하는 결과도 다릅니다. 로비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 자체를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반면 뇌물은 특정 개인이나 기업에만 이득이 되는 매우 구체적인 허가나 계약 같은 것을 위해 이루어지죠.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상원의원이 통과시키려는 법안이 있는데 특정 기업이나 이익 집단은 그 법안이 통과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해봅시다.
이 시나리오에서 뇌물은 그 상원의원에게 직접 돈다발을 안겨주면서 법안의 반대표를 던지라고 매수하는 겁니다. 하지만 로비는 훨씬 더 간접적이고 부드러운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그 의원의 지역구 유권자들이 이 법안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주거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문가 보고서를 제출하는 거죠. 그래서 상원의원 스스로 이 법안에 반대하지 않으면 내 지지자들이 실망하겠구나 라는 인상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바로 이 미묘한 차이 때문에 로비는 불법인 뇌물과 달리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활동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정치적 활동으로서의 로비는 최근 수십 년간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공식적인 로비법을 가진 나라는 4개국에 불과했지만 오늘날에는 29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로비가 합법으로 간주되지 않는 나라에서도 거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막강한 로비 단체들이 존재하죠. 특히 미국의 경우는 역사가 수십 년이 아니라 수백 년에 달합니다. 무려 1792년의 기록에도 로비 단체들이 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 했던 사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1830년대에 이르면 이런 활동에 종사하는 개인을 묘사하기 위해 로비스트라는 용어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은 오랫동안 규제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남자가 역사에 등장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2차 세계대전 직전 나치 독일의 지원을 받는 로비 세력이 미국 정치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의회가 최초의 외국 대리인 등록법을 통과시킨 이유입니다. 이 법은 외국 정부를 위해 일하는 로비스트는 반드시 신원을 등록하고 활동 내역을 보고하도록 강제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국내 로비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로비 등록법이 뒤따랐죠. 이 두 법안 모두 로비 산업에 더 큰 투명성을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과 규제가 있었음에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 미국은 웨드테크 스캔들이라는 거대한 부패 스캔들에 휩싸입니다. 웨드테크라는 방산업체가 로비 활동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국방부 관리들과 정치인들에게 노골적으로 뇌물을 제공하며 정부 계약을 따낸 사건이었죠. 그들은 법의 모호함을 이용하여 사실상 뇌물과 다름없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거대한 스캔들은 결국 1995년 로비 공개법 제정으로 이어졌고 로비스트들의 활동 자금과 대상을 더욱 상세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아주 재미있는 이름의 법안이 통과됩니다. 바로 정직한 리더십과 열린 정부법입니다. 이 교묘한 이름의 법은 로비스트들이 공개 보고서를 더 자주 제출하도록 요구했고 로비스트가 의회 의원이나 그 보좌관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을 엄격하게 제한했습니다. 정치적 의사 결정권자들에 대한 로비스트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의도였죠. 하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아무리 많은 법을 만들어 규제해도 평범한 시민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로비는 그냥 불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말 잘하는 컨설턴트 한 명이 수백만 명의 투표보다 정책 결정 과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가 투표를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지? 라고 생각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논란이 있는 제도들이 그렇듯이 로비를 불법으로 만드는 것은 생각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로비는 사악한 기업들이 법안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들리게 하는 통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로비는 기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수많은 비정부기구 나 풀뿌리 시민단체들도 이 활동에 참여합니다. 답답하지만 진실은 로비가 양날의 검과 같다는 것입니다.
물론 강력하고 부패한 자들에게 유리한 법이 통과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로비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하고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불만사항의 시정을 위해 정부에 청원할 권리의 일부로 로비가 보호받는 이유입니다. 현대적인 용어로 바꾸면 이것은 본질적으로 로비할 권리를 의미하는 거죠. 또한 미국처럼 거대하고 다양한 국가에서는 로비가 정책 위반자들이 수많은 경쟁적인 이해관계가 무엇인지 더 잘 파악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로비가 정부 입법자 및 기타 공무원들을 위한 교육 도구가 되기도 하죠. 이익 집단은 그들이 대표하는 사람들의 우려를 모으고 이러한 우려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정치인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정치인들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진짜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로비의 근본적인 토대는 흑수저, 즉 힘없는 약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수많은 금수저, 즉 거대 기업과 이익 집단들이 바로 그 토대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악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거의 무제한에 가까운 돈과 자원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소수자나 평범한 시민들을 대표하는 소규모 로비 단체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평범한 개인에게는 없는 자원과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대 기업들은 이 게임에서 약자들을 팔꿈치로 밀어내고 자기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로비를 폐지하려고 시도한다면 돈과 인맥을 가진 사람들은 여전히 법에 영향을 미칠 다른 방법을 찾아낼 겁니다. 진짜로 타격을 받는 것은 이러한 자원이 부족한 시민 단체들이겠죠. 그래서 제가 앞서 로비를 없애거나 불법으로 만드는 것이 실제로는 약자들에게 더 큰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말한 겁니다. 하지만 로비를 그대로 두면 거대 기업들이 항상 이기는 게임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로비는 분명히 양날의 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로비가 더 잘 규제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대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